안녕하세요. 잘 쉬고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 해봄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 학기에 드디어 상담심리학과 교육대학원에 합격해서 첫 번째 학기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건강상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무사히 한 학기를 다닐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 학기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건강!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준비하신 분들은 크게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2급 준비하시는 분들로 나뉘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급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급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이제 교원 자격증을 갖추고 그 교원 자격증에 해당되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급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1급에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1급이 정말 정보가 없고 아무리 찾아도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준비할 때. 그래서 막막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의 경험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면접을 봤었던 경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뭔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4점대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립유치원 유아인용을 합격한 이력이 있고 그 외에 상담 관련한 아니면 청소년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은 전무합니다. 저도 제가 명문대 졸업생도 아니고 또 심리학과랑 전혀 뭐 부전공을 했거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청소년들이랑 상호작용한 경험도 전혀 없어서 저는 제가 서류상으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지만 면접 준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스터디라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뭐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전혀 할 틈이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서 공부도 이제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상담심리학과 교육대학원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이제 다들 가지고 계실 권성만 교수님의 이론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수 때는요. 그러니까 봄 학기를 지원할 때 작년에는 이제 거의 읽어보기만 회독만 몇 번 하고 갔어요. 여유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회독만 하고 가서 이제 처참하게 불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제 회독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론별로 이제 이론에서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라든지 상담의 목표라든지 기법들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제 교육대학원 입시 관련 뭐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에서 이제 면접 후기를 찾아가지고 보고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만드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많은 공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개론 서적에 그 권성만 교수님 서적에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고요. 그것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제 안 보고 말할 정도는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라든지 뭐 인간관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기법 장단점 뭐 이 정도만 굵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어요. 이번 가을 학기에 면접을 봤었던 상담심리학과 교육대학원 1급 과정 3가지 학교의 이제 면접 특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시험을 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심리학과는 1급 과정밖에 모집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전공에 비해서 역시 수험 번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원자 4명의 교수님 2분이 함께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아주 편안하고 뭔가 압박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인성 질문 위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 지식은 거의 물어보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전공 질문 안 받았고요. 다른 분들도 전공 질문을 거의 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의 면접을 봤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이제 면접이 조금 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안 그래도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22학년도 봄학기 지원했을 때 그리고 가을학기 지원했을 때 총 2번을 봤는데요. 총 2번 모두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성면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고요. 지식에 대한 질문하지 않으셨고 그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형식의 약간의 압박 면접 형태였습니다. 2번 다 비슷했던 것 같고 분위기는 상당히 무섭다면 무서웠고 엄하다면 엄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곳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였는데요.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줌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봤는데요. 이제 화면에 교수님이 한 분 딱 나오셔서 이제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교수님으로 화면이 넘어가요. 그러면 또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또 다음 교수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분의 교수님께 4가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어떤 방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어떤 질문을 받는지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관련 질문, 발달 심리 관련 질문, 그리고 심리학 이론 중에서 한 가지 질문 받았고 또 현장 관련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받아서 총 4가지 질문을 받았고요. 다행히 교육학도 교육학 관련 문제는 그 유아임용 준비할 때 공부했던 거라서 아는 거였고 발달심리는 아주 잘 유아교육 전공이어서 아주 잘 알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었고 다른 또 상담 심리 이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알고 있는 데에서 나와서 이것도 무사히 대답을 했고요. 뭐 현장 관련 문제는 현장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다들 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중앙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이제 떨어지고 추가 합격조차 없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처음에는 이제 최초 합을 하지 못하고 불합격을 했었다가 추가 합격 기간에 추가 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주 어찌 보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아는 것 중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미 교원 자격증이 유치원으로 있는 상태이고 유치원에서의 교육 경력도 있고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립유치원도 다니고 있는데
굳이 왜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유아교육을 똑같이 또 석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가 오늘 좀 평소와 다른데 왜 저럴까? 저 친구는 요즘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저럴까? 이 친구는 요즘 화장실에 자주 가네?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혼자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데 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보니까 결국은 다 사람과 심리에 관련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상담심리 쪽에 흥미가 있나 보다 하고 이번에 석사 과정은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배우고 싶은 전공으로 공부해보자 해서 유아교육이 아닌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현장에 교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상담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심리학과 교육대학원을 목표로 잡고 도전을 하신다면 완전 추천해요.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심리학 자체가 일단 먼저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의 내면과 관계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간 후에 또 이제 내담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은 해결된 느낌이에요.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저에게 적용해서 이제 상위인지 메타인지가 가능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이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봐야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자동적 사고다. 이렇게 스스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치료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도 우리 가족을 이해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학교에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면접 내용을 다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해서 많은 도움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경험은 다 들려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고요. 상담심리학과 교육대학원 1급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하고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